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네. 장기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태아에다가 유전자 편집을 한다. 태아에. 그러면은 이거는 인조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유전자 네. 조작 GMO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유전자 조작. 어머님들 많이 오늘 우리 개혁일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 GMO 상당히 싫어하시죠? 근데 이 GMO가 GMO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재앙, 실험용 쥐와 돼지의 신세가 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미국 일리노이주 A 농가 50에이커의 땅에 매년 콩 농사를 지어왔는데 철새 기러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콩을 심어가지고 키운 거죠. 이 철새가 싫어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철새가 확 오는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이 콩이 다 자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콩은 누가 먹죠? 그럼? 사람? 예, 사람이 사람이 먹게 돼. 제가 먹어야겠네. 네. 그러니까 새들도 이제 무서워서 안 먹는 그거를 이제 인간이 먹게 된 거죠.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제 많은 작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콩을 키우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벌써 진행이 10년 됐어요. 전인데 이건? 예, 벌써 네. 10년 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왔냐? 1944년 여기에서 DNA가 증명돼 있어요. DNA가 네. 에이버리랑 이렇게 말을 맥레오드, 더듬어. 맥카티 요분들이 네. 인간 그리고 생물에게 DNA가 있다라는 걸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생명은 코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찾은 거죠. 코딩이라 그러니까 약간 네. 프로그램 그죠? 같은데?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네.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이 컴퓨터는 1과 0으로 돼 있죠. 네. 이진법으로 코딩이 돼 있는데 이진법 나왔습니다. 네, 네. 생명은 뭘로 돼 있냐? 네 가지 코드로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조가 네. 목사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네. 유전자 DNA 이거 딱 꼬아지는 구아닌, 거 보면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 그러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사진법.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 1944년에. 음. 그리고 조금 지난 1972년에 네. 이 보이어 코엔이라는 박사가 네. 뭘 했냐? 이 코딩을 수정했어요. 음. 그래서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세균에게 장착하는 게 성공했어요. 유전자 조작이 성공한 겁니다. 처음으로 1972년에. 네. 이때부터 유전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뭘 먼저 할까 막 고민을 했겠죠. 참. 그래서 뭐부터 하냐? 사람 생명체 하면 위험하잖아. 네. 그래서 식품에 한 거예요. 식품에 먼저. 그러면은 작물을 얻을 수 있고 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많은 작물을 줄 수 있고 아하. 이 곡식을 많이 얻어서 많이 파니까 돈 될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여기까지 와서 GMO까지 온 거죠. 네,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유전자를 분석하는 게 비용이 무진장 비쌌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계속 발전하다가 15년간 유전자 이 분석 비용이 10,0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싸졌네. 예. 가격이 10,0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가 있으면 15년 만에 이게 얼마가 됐다? 10,000원이 된 거예요. 와. 10,000원이 아니네. 100원이 된 거지. 100원이. 그렇군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2012년에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사람이 유전자 조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이제 적용을 시작합니다. 이야. 혁신적으로. 그래서 노벨 화학상 2020년에 받았죠. 아하. 그러면서 이걸로 뭘 했냐? 말라리아 옮기지 않는 모기 그리고 슈퍼 근육질 돼지 이런 거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화하는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라는 실명 예방,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생명체, 동물들도 이제 유전자 조작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전자 조작. 목사님.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감이 부정적이고 네. 굉장히 인간의 어떤 생활 생명 윤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유전자 기술,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고 또 난치병 환자들이나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불치병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반 은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예, 저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돼지 신장, 그리고 돼지 심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을 시도했고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언제 거냐?
지난 1월 21일. 어저께 뭐 얼마 전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심장 이식했고 이제 신장 콩팥도 이식한 거죠. 콩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돼지에 왜 굳이 돼지냐? 돼지가 유전자적으로 인간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대요. 어허. 근데 돼지를 딱 그냥 그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 바이러스로 작용해가지고 그냥 인간이 죽어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그 조작해야 되는 유전자가 몇 개냐? 한 60개 정도. 아. 60개 정도를 조작을 해야 돼. 어떤 걸 빼고 수정을 하고 넣고 막 해야 이게 조작된 그걸 방지되는 신장이든 뭐 다른 장기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뽑아내서 예.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식해서 성공해낸 네. 겁니다. 아, 난 어쩐지 그 돼지 몸에 있는 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아무래도 균이나 그죠.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걸 다 또 편집을 가위로 해가지고 그죠. 이상이 없게끔 해서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느낌이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근데 신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 예.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옆에 기사를 보시면은 네. 원래 이게 돼지 신장 이식 안 되잖아. 그렇죠. 못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예. 이제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고 간 이식도 많이 했어요. 혹시 주변에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주변에 많아요. 간 이식하러 중국 가신 분 예, 이런 뭐 분들. 중국 가신 분은 없어도 저희 친족 중에서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예, 그거를 치료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그들한테는 생명의 기쁜 소식이죠. 네네. 사실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살려면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려면은 그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 이게 맞아야 네. 면역 반응에 막 이게 저항 반응이 없는 사람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증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한국에서 없으니까 중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중국에 가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까요? 야. 장기 매매를 하는 거죠. 야. 어디서 가져온지 아무도 모르고. 이거 좀 심한데 장기 매매는. 예. 그래 이렇게 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장기 때문에 장기가 이상이 생겨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네. 뭐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사 날짜가 없는데 이거 언제 깨1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전? 5년 전에 1억. 네. 와, 그 당시 1억이면 지금보다 체감이 그죠? 엄청 센데요. 엄청나죠. 자 여기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아, 영상.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수술하는 장면? 네.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을 하는 거죠. 어차피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해가지고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 됐다. 이렇게 됐다. 콩팥 성공했다. 넣었다. 오. 오케이, 성공했다. 잔인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인간 장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 나왔고 엄청난 급진적으로 발달해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네. 장기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태아에다가 유전자 편집을 한다. 태아에. 그러면은 이거는 인조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2015년에 이 국제 협의가 있었어요. 네. 생식 세포 그러니까 생식 세포 그 난자 정자 요 상태 네. 그리고 배아 세포 상에서는 요거 안 된다 우리 네. 하지 않기로 하자. 그거는 무슨 우리가 인조 인간 만드는 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거는 체세포에만 하자. 이미 만들어진. 네. 그래서 체세포에만 한 거는 우리의 후손에게 그게 물려지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하자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네. 하지 말자. 이 위험한 신의 경지에 가지 말자. 그런데 이 부자들은 이 생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또 더 뛰어난 인간 자신의 후손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은 오래 전부터 몇 년 네. 전부터 이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 보시면 제프 베조스 아시죠? 네. 아마존. 이 미스타트 알토스 랩 투자. 네. 그러니까 이런 재프로그래밍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자가 즉 코딩이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재프로그래밍을 해보자. 그래서 노화를 줄여보고 노화를 방지해보고 그리고 태아도 이런 것들도 조작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예. 허젠쿠이라는 중국의 이제 박사인데 유전 쪽으로 박사인데요. 네. 이 사람이 뭘 했냐? 이제 에이즈 감염된 아버지와 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를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배아 단계에서. 와. 왜 했냐? 명분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에이즈가 아이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안 되게 지금 수술을 한 거죠. 네, 그 유전자 코드를 수정을 한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이거는 상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인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 유전자 편집을 이제 한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네. 그러면은 네. 어떤 걸 할 수 있냐? 네. 예를 들면 네.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인데 네네. 제 눈이 좀 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 코드를 좀 수정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할 수 있고. 이야. 그리고 IQ를 좀 더 높이고 싶어요. 그거 좀 수정하는 거예요. 완전 성형인데? 예, 피부를 색깔을 좀 바꿀 수 있고. 이야. 그거를 이제 유전자 편집이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언론에 이렇게 어떤 매체에 드러난 건 없지만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겠죠. 대단하구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허젠 쿠이는 행방불명됐어요. 이제 실형을 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징역 살아야 된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체포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들이 쓰려고 왔다가 또 짱박아 놓은 그렇죠. 거지. 뻔한 거 아닙니까? 에이, 진짜. 모르는 겁니다. 뭐 미국으로 끌려갔을지 지금 이거 어떻게 더 어디까지 나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2018년 11월. 찜찜해. 지금 한 3년 지났죠.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아까 네. 우리 파룬궁 이야기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 매매하려고 한 종족을 갖다 집단으로 갖다가 학살하거나 납치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유엔에서도 그런 영상을 찍어서 한참 동안 유튜브에 그 광고로 나갔었고 그리고 인체전이라고 혹시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예, 저도 그거에 대한 그 봤죠. 스토리 알고 계시죠, 대충?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체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 그게 진짜 사람 몸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만든 걸 전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끔찍한 얘기가 좀 많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네, 안 그러니까 보는 게 이 좋아요. 허쟁 쿠이님도 내가 볼 땐 중국이 어쨌든 자기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암암리에 쓰기 위해서 좀 납치 아닌 납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체포해서 어딘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겠죠. 안타깝구만. 네. 그래서 이게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산이 점점 더 되지 않을까요? 되죠. 더 극도의 부자들은 이 기술을 음. 적용하고 응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후손,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어떤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신앙의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럼 비그리스도인 중 가운데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편집을 해서 상당한 능력과 어떤 뛰어남을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층이 이제 나눠지겠죠. 종족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환경,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탑재시켜주고 그런 어떤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고 미리 선행학습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불평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으로서 이걸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차원에서라도 나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유전적으로 심장병이 있거나 뭐 콩팥이 타고 나서 피부가 또 혹은 뭐 아토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은 이거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유전병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면은 저는 국가에서 치료책으로서 아기들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희 셋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유전자 DNA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의료 치료 차원에서 저는 사용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를 악하게 자신들의 스마트함을 위해서 그죠? 지적 단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DNA를 만지거나 그 지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비이상적인 수준으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칙이다, 진짜 반칙이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범죄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반칙이 일반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게 일반화되고 그냥 뭐 법적인 제재가 안 받는 시대가 됐다면 이제는 이용해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반칙을 하겠죠. 네. 성형 수술을 하듯이 그거를 많이 활용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뭐 지식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DNA를 코딩을
새로 하지 못하면 그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이너리그가 네. 될 수 있다. 그죠.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네. 지금 야기시키는데 일단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섞어 뿌리지 말아라, 섞어 짜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19장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조직한 옷을 입지 말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인간 유전자에 다른 어떤 동물 유전자를 막 섞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반성경적인 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변태적인 일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냥 인간 몸 안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건강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타인보다 탁월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조작에 치트키를 쓰거나 치트키 쓰듯이 치트키를 쓴다. 야, 요거 진짜 좀 애매한데? 그러면 치트키를 쓰는데 저 사람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후천적인 경우가 더 크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후천적인 쪽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그 소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법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 선천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복지 혜택을 주지 않고 교육의 혜택이나 어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아무나 돈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러면은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둘 다 열어주면은 오케이. 국가에서 무제한적인 우리 실업급여를 주듯이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지금 뭐 국가 지원으로 학원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뭔가 더 연마할 수 있는 연단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지적 기능에 만약에 치트키를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막아야 공정한 올림픽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올림픽에도 도핑하고 나오면은 그거 바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양쪽 다 재산이 풍부한 자와 또 풍부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미래 정치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그들이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안을 발의하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IQ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면 저는 그 IQ는 단지 벽돌에 불과하고 그 벽돌을 어떻게 지어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후천적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선천적으로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그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재벌이 되거나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IQ 천재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적으로 그것과 지적인 벽돌을 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과 이걸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부분 아니겠는가? 지혜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후천적인 경우가 크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능력이 더 탁월해질 수 있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를 배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준비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유전적인 탁월함을 극복할 만한 우리 자녀들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것은 곧 공감하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 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감이라고 세상에서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작품의 영감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